추억의 박치기왕 프로레슬러 김일.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준 그가 은퇴와 함께 제자 이왕표에게 물려준 가운. 모든 프로레슬러의 꿈이라는 이 가운을 노지심 선수가 직접 입고 등장했다.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담아낸 곤방대와 칸.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이 담긴 이 가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지금부터 이 가운의 가치를 알아본다. 자, 한국 프로레슬링의 자존심 이왕표 선수 그리고 한국 프로레슬링의 엔터테이너 노지심 선수입니다. 자, 좀 더 뒤로 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의례품은 바로 지금 노지심 선수가 입고 있는 고 김일 선수의 가운. 네. 후계자로 지정받으면서 물려받을 때 네. 감회가 참 남다르셨겠어요. 챔피언 타이틀을 예. 획득했을 때보다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게 정말 감격스러웠고 예.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 노지심 선수는 역시 김일 선생님의 스승이신데 예. 그 스승님의 이 가운을 입어보는 건 처음이죠. 정말 프로 레슬링 선수들이 꿈에 예. 그리던 옷인데요. 예.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니까 입어보지 예. 감히 꿈에도 꾸지도 못한 옷입니다. 예. 그 여기에 지금 채취가 다 묻어 있잖아요, 김일 선생님의. 와. 이 옷을 보니까 김일 선생님의 그 기가 막 느껴지는 예, 거예요. 저는 막 보니까 눈물이 팍 도는데요. 제가 그 어릴 때 김일 선생님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세대 아닙니까? 예. 저는 그 10원을 내고 만화 가게에서 보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만화 가게. 그래서 이제 예. 앞에서 일어났다가 예. 그 주인한테 작대기를 얻어맞고 보는 기억이 있는데 TV로만 보던 선생님의 이 가운. 이 실제로 가운 보면 입고 올라오시면 대단했죠. 저희 시대 때 한참 전성시대 때 이 김일 선생님께서 이 레슬링으로서 모든 국민의 기쁨을 줬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운은 사실 앞면을 봐서는 잘 모르고 뒷면을 보면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걸 보면 이제 봤다. 또 옆에 여기 이 가다고 가대가 담뱃대. 담뱃대하고 네. 이게 이제 유명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김일 선수가 한창 활약하던 시절에 예. 화면과 이왕표 선수가 그 후계자로 지정되면서 가운을 받을 때의 장면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 프로레슬링의 역사를 쓴 김일. 그의 필살기 박치기를 이용한 최후의 일격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다.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동네 만화가게나 다방 혹은 TV가 있는 집은 어김없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6, 70년대 그의 승리는 또 다른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 1929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전국 실현 대회를 석권한 타고난 장사였다. 하지만 1956년 역도산을 만나면서 김일은 프로레슬러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역도산에게 박치기 기술을 전수받은 김일은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으로 차차 그의 이름을 알렸으며 마침내 196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스승 역도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김일은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김일은 30여 년 현역 선수 생활 동안 3천여 번의 경기를 치르고 20여 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국민 프로레슬링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80년대 이후에는 경기장 뒤에서 이왕표, 노지심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 프로레슬링의 맥을 이어온 김일. 지난 2000년 40여 년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준 팬들 앞에서 선수 시절 가장 아끼던 가운을 수제자 이왕표 선수에게 전해주며 그동안의 선수 생활을 정리한 김일은 지난해 10월 인생의 무대에서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빈자리를 지키는 건 제자 이왕표의 몫이 되었다. 항상 그 선생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또 사명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엔
한국 프로레슬링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김일 선수 추모 세계 레슬링 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이왕표는 스승에게 받은 가운을 입고 링 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날 이왕표는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국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스승 김일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값진 승리를 기록했다. 예, 옛날 참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경기 장면 보니까 막 또 흥분되죠. 김일 선생과 인연을 맺은 건 언제예요? 제가 75년도입니다. 일간지에 이제 그 김일체육관 네. 일기생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예. 그때 뭐 대한민국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왔던 것 같아요. 100몇십 명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4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그 키가 180에 몸무게가 80kg 이상이었는데 저는 79kg 나갔어요. 그래서 체중이 1kg 미달했는데 오호 너는 뭐 눈내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보였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인연을 갖게 됐죠. 그럼 그 당시에 체중은 미달인데 네. 눈매가 살았다. 그 눈매 덕분에 이제 그 네, 제자로 맞습니다. 들어가실 네. 수 있고. 지금은 체중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이제 120kg 나갑니다. 어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고기, 하나는 기밀 박치기. 생각이 나는 거죠. 어릴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 뒤로 한번 물어섰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 제쳐야 되는데 해가지고 예. 저희 부모님이 합의금 많이 물어주셨어요. 김일 선생님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가운을? 63, 4년도 그러면 40년 좀 넘은 45년 됐죠. 정도 45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제작했대요? 40몇 년 전에. 이제 김 선생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일본에서 제작을 하셨습니다. 김영전 의원님, 우리 저 김일 선생님의 가운이 다른 선수의 가운과 좀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많죠. 일반적으로 가운 하면 운동선수가 태극기를 놓아야죠. 예. 근데 이제 김일 선수께서는 한국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다가 담뱃대요. 다토고 담뱃대도 놓지만 예. 뒤에 우리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나는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호랑이 포효하는 모습을 예. 당당히 놓아서 나는 한국인이다 하는 거를 널리 알리셨습니다. 애국자 정말 김일 선생님이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가운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으십니다. 있는데 이제 예. 가장 아끼셨던 가운이십니다. 이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실 보고 너무 좋아서 예. 한 10몇 년 전에 예. 선생님 저한테 이거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오호 이놈 보소요. 뭐 전혀 말이 안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퇴식 날 저한테 이제 뭐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걸 소중히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 챔피언 벨트를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이게 어떤 벨트예요? WWA 예. 세계 챔피언 벨트입니다. 현재 이왕표 씨가 챔피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67년도 마이크 루인이라는 선수한테 예. 김일 선생님께서 이거를 획득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해 또 이제 마이크 루인하고 다시 붙어서 뺏기셨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33년 만에 그러니까 2000년도죠. 2000년 3월 25일 날 자이언트 콜간이라는 2m 17cm의 거인하고 제가 대결을 해서 아주 뭐 몸도 좋고 아주 힘이 좋은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제가 제 탈환을 한 거죠. 그럼 이 벨트를 다시 가져오실 때 경기 네. 혹시 이 가운 입고 출전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날 이제 가운을 물려받는 날이었습니다. 김일 선생님 은퇴식에 2000년도 3월 25일 날. 은퇴식 기념 경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이걸 그래서, 예. 다시 찾아왔으니까 김일 선생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대단하셨겠네요. 뭐 예, 제자가 다시 맞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김일 선생의 강력한 라이벌 예. 또 역도산 선생의 강력한 라이벌이 루테스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수가 이제 WWA 예. 회장님으로 예. 역임하실 때라 예. 그분이 이제 직접 이 벨트를 이제 가져오셨었죠. 이야. 뜻 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지심 선수가 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자연스럽죠. 예. 네. 이걸 만약 박현빈 씨가 입으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김일 선생님 체격이 대단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편하면- 옆에 한번 서봐요 여기. 괜히 당삼스러워. 이리 와봐요. 박현빈 씨 와봐요. 여기 가운데하고 둘이 사이 한번 서봐요. 아유. 아이고 귀여워라. 자 그러면 자 이 사진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김일 선생님의 가운이니까 이 가운의 주인공 키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각자 한번 김일 선생님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 글씨 85에서 86, 180, 185. 185, 저는 187. 187, 뭘 185, 187, 네. 190으로 하겠습니다. 190으로 190 몇이십니까? 185입니다. 185. 인정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아까 박현민 씨 썼던 자리 한번 와볼래요? 저요? 예. 왜냐면 체격하면 왜냐면 이병헌 씨도 체격이 큰 체격이거든요. 자 오늘 이병헌 씨에게 영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광을 드리는가 하면 프로레슬링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 코브라 트위스트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알고 있는데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뼈에서 소리 나면 중단. 그래 이거 잘하셨어. 기술 이거 그런 거예요? 잘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이거 거예요? 나 기억나. 소리 이게 여기 걷기 아 여기 꺾이는 거예요? 여기. 벌써 한번 보이세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맞아. 기억나요? 저희가 본 기억나요? 이거 걸리면 김일 막 김일 외국 선생님이 선수. 이렇게 하면 막 아프다고. 이게 막 엄살이 아니네. 자물쇠 걸듯이 딱 걸리네. 근데 보니까 우리 저 곤드레만드레도 궁금한 것 같아. 아 박현민 씨. 야, 표정이 궁금하다는 거. 아니, 되게 궁금해. 이번에는 헤드락. 이렇게 헤드락을. 아 진짜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해? 헤드락은 어때요? 왜 어떤데? 궁금하세요? 나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김일 선생님의 가운에 대한 정밀 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빛깔부터 한번 봐주세요. 빛깔. 빛깔이 지금 그러니까 붉은색과 진회색. 이게 이게 어떤 조화죠, 그죠? 진회색 불빛에 반사되면 예. 그리고 천이 두꺼워요. 예. 이게 옛날에 공단 같은 거예요. 문양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예. 그렇게 화려한 느낌보다는 좀 간결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 안에 잠깐 뭐 이번 아무것도 안 입었기 때문에 아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만 살짝 보시죠. 예. 어디?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안 전부 되겠습니다. 빨간. 안은 전부 빨개. 이 착용감은 어때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이 옷을 입는 순간 제가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정가 쓰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네. 김영준 위원님이 현장 감정 다녀오셨죠? 예, 현장 시합에 갔었습니다. 예. 자, 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박치기왕 김일추모 국제 프로 레슬링 대회를 찾은 김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합 해주시고요. 예. 격려의 인사를 마친 김영준 위원. 바로 감정에 들어가는데요. 가운에 들어간 자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죠? 위원님, 오늘의 감정 포인트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유흥 같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지금 보니까 천연 비단이네요. 천연 비단에다가 수를 지금 이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김일 선생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크죠? 수 들어간 게 입었을 때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안에는 수가 이쪽에는 안 나타나게 다시 한번 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40여 년이 넘었음에도 상태가 좀먹은 게 하나도 없고 보관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프로레슬링에 대한 김일의 열정과 스승에 대한 이왕표 선수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가운. 그 감정 결과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자 정말 저 이왕표 선수 보니까 전성기 때 김일 선생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데 과연 이 가운을 입고 타이틀 그 획득을 몇 번 정도 하신 겁니까?
가운을 입고 이제 제가 방어를 4회를 방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요즘에 뭐 실크 재질이나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비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그럼 이게 비단이니까 하긴 이게 40년이 넘어도 그대로. 이렇게 상태가 그렇죠. 지금 새 것 같잖아요, 새 것.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지심 선수가 저 앞에까지 한번 갔다 이렇게 돌아오세요. 그럼 뒷모습 한번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모델같이. 네. 뭔 뒤에가- 모델이 저게 팔자걸음을 걷는 게요. 야, 진짜 멋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오시면, 예. 찡하네요. 왕과 나의 율브린노 같으세요. 우리 띠장머리. 국민은 이 가운을 입고 오는 김일 선수를 볼 때마다 정말 열광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서 최종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들어가셔서 가장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친절한 위원님. 자, 이병헌 씨부터 질문하세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것이 하나의 기록을 어떻게 생산을 했는가, 그런 것으로 같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뭐 이제 김일 선생님도 일본에 계셨다 한국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또 애국하기 위해서 또 우리 또 역도산 선생님이 또 그 애국자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역도산 선생님이 또 입은 가운도 그렇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물건이 귀여운 것이기 때문에 경매라든지 어떠한 데 나올 수가 없고, 만에 하나 김일 선생님 가운도 일본 시장에 나타났다면은 예, 일본 스포츠 신문 1면이 예. 그 기사로 장식이 될 것이다. 대단하겠죠. 당시 일본에서 제작됐다는 점에 그 점이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무슨 적용을 합니까? 뭐 일본에서는 워낙 가운이라는 거는 유명한 사람의 작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일본하고 판단은 다를지언정 그 가치는 역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은 추정가를 매겨주시기 바라고. 스승으로서 제자가 처음 경기에 나와서 이겼을 때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저는 그 데뷔를 하고 예. 20연패를 했습니다. 20번 싸 20번 다 졌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경기 중 하나가 그 일본의 후지라는 선수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수 대기실을 딱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시합에 대한 칭찬을 하셨어. 그게 임마, 너 고생했다 임마. 딱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다리똥 같은 눈물을 톡톡톡톡톡 흘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훈 씨부터. 일단 김일 선생님 명예에 예. 정말 누가 안 되게끔 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한테는 영웅이시고 예. 또 한국에서도 거의 전설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운이 물론 다른 가운이지만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저는 어디에다가 초점 맞췄냐면 만약에 이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게 경매에 나왔을 때 제가 구입을 한다면 이 금액이면 제가 구입을 하겠다는 그럼 지금 얘기요. 7천만 원은 갖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 이렇게 끌어서라도 어떻게 사겠다는 그 얘기죠. 7천만 원이면 내가 산다. 네. 저는 10억을 썼어요. 현민 씨 10억. 예. 왜냐하면 이 사실 이 가운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세계적인 존재 또 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온 세계에서 요 하나의 가운. 예. 요 가운이 큰 대회 때마다 입었던 그 채취가 묻은 가운. 이것은 돈으로 저는 계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10억도 사실은 싼 거예요. 박현빈 씨는 5억. 네. 근데 지금 뭘 김일 선생님 잘 모른다며. 그래도 5억. 네. 예. 그 엄청 귀한 물건이고 예. 사실 저도 아까 20억을 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 김일 선수가 저걸 입고 게임을 하셨다면 20억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할 땐 벗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기할 때는 입장할 아니죠. 때만 입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억 썼다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5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영표 선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외쳤어요. 하나, 둘, 셋. 이게 참을인자예요? 기술을 전수해 주셨고 또 가운을 물려주셨고 또 하나 이제 이 차물인자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예. 차물인자 쓰시고 밑에
함으로 이렇게 기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물려주시고 나서는 그 글씨를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자물인자를 쓰고 이름 쓰시고. 예, 이왕표라고 씁니다. 잠깐만요. 뭐 아까부터 잠깐만. 감정가 나오기 전에 저쪽 가서 보면 안 됩니까? 저희 가서 멀리서 한번 보겠다. 네, 만약에 감정가 5억, 10억 나오면 저는 죽어요. 한 번 더 당할까봐. 네. 저 나가서 볼게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이 감정가 봐가면서 도망가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일 선생님의 가운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과연 김일 선생님의 가운이 감정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자, 지금 이제 100단이 통과했습니다. 자, 1000단이, 10,000단이, 100,000단이 통과하고 5천만 원! 감정가 5천만 원! 도망 안 가도 돼요. 2년까지 받았어요, 2년까지. 예. 그런데 김영준 의원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격을 매기기가 스텝진에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예. 김일 선생님은 가장 하기 싫은 게 박치기였다. 많은 게 내포됐죠. 그래. 이 글에는 호근하면은 머리도 띵하지만 그렇죠. 이 목 뒤에 뼈가 척추까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했죠. 보릿고개 넘기고 GMP 100불 시대 넘길 때 우리한테 희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한국인의 생명력과 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고 국립 근현대 박물관이나 시립 근현대 박물관이 생기면은 오늘 평가보다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보관이 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김일 선생님의 뜻을 영원히 이제 앞으로 레슬링 후배들에게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프로레슬링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것. 네. 김일 선생님에 대한 보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